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올해 9월에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거예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전형과는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3년 특례라는 전형은 수시 전형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그거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끼리의 경쟁. 다시 말하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7월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는 별도의 전형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별도의 전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은 9월에 수시 전형을 통해서 원서를 쓰셔야 되고 그 수시의 원서 지원에서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경쟁, 두 번째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하시는 분들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알아두셔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3학년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자격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원 대학과 전형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어지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지 않고 그 후에 원서를 쓰시거나 혹시라도 해외에 나가실 분들 계시죠.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해서 국내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23학년도 또는 2022에서 2023학년도로 가면서 국내 대학 입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에서는 지금 보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전형과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8.1%를 수시에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1.9%를 정시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15개 대학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수시의 비율보다 정시의 비율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즘에는 비율이 7대3 정도의 비율이 된다. 정시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 비율은 2024학년도까지 약 40% 정도까지 비율을 늘리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보는 것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잡게 되면 수시보다 정시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대4 정도의 비율로 보면 되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8대2 정도의 비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원서 쓰시는 분들 어떤 전형의 원서를 쓰냐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죠.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이 4개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 특례 전형과 다르죠.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학생, 부모 모두가 다 해외에서 동일 국가에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혼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 쓰시는 거고, 또 어머니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아요. 또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다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해외에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순 유학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개의 수시 전형 중에서 특히 볼 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선발 비율이 44.3%를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23.4%,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3.2%,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실적 전형이 7.7%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8%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전국 전체를 합치면
전국 전체의 대학의 평균을 따지면 이렇지만 서울 수도권 15개 대학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가장 선발 비율이 많은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면 언제 써?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내년 3월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서를 쓰고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에 대해서 이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슨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게 될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현재는 2023학년도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 2023학년도에 모집 요강 확정은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행계획을 보시거나 아니면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어질 텐데 가장 먼저 보시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각 대학들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이 불가능한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지원 자격 보시게 되어질 때 여러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재능을 가진 자라고 지원 자격이 되어져 있다면 이런 경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두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전형 지원 자격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이 가능하겠죠. 법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대신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의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들 전형 방식의 지원 자격 조건을 보시게 되었을 때 이처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대신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 전형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의 모든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능해요. 또 논술 전형도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까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다가 뭐가 결합이 돼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거기에다가 이제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능한데 두 번째 제약적 조건이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시 말하면 수능 시험에서 일정 정도의 학업 능력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수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을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 법령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두 번째는 수능체제를 요구하는지 요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재외국내 3년 특례 전형과 다르죠. 3년 특례도 사실은 대부분의 전형들이 정원의 2%로 묶여 있거나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의 5%로 확대가 되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2%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특례가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3년 특례 전형이 인서울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특례에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매우 불리해요. 불리하다는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특례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르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게 되어지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끼리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하시게 될 거고 또 경쟁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꿈꾸시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학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어려운 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국내 대학으로 유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원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리는 대부분의 대학 전형들이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갈 때 철저한 준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시면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이에요. 요거는 이제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의 환산 방법 표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 해외고등학교 등 석차 등급의 반영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산표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점을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이 100점일 때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100점을 맞아도 국내는 석차 등급이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는데 검정고시 100점을 맞아도 석차 등급으로 환산하면 2등급으로 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96점을 맞았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96점을 맞았었을 때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성취도 평가가 A등급인 거예요. A등급. A등급이고 이것을 석차 등급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3등급이 됩니다. 3등급. 결국은 뭐냐면 검정고시에서 96점을 맞았을 때 국내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환산하면 3등급이 되는 거고 해외에서 성취도 평가를 올 A를 맞았다. A등급을 맞았다. 그럼 A등급은 결국은 검정고시로 따지면 96점,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라는 거거든요. 자,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럼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2등급 이상의 성적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학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A 학점이 3등급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A 학점이 3등급이라는 의미보다는 3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이라는 게 꼭 3등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A가 무조건 1등급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취도 평가라는 것 자체는 모호한 거예요. 모호해. 그게 A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2등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3등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AP 학교든 A레벨 학교든 어떤 학교든 간에 성취도 평가 A 성적만으로 우리 애는 올 A를 맞았다. 4.0 기준에 3.8을 맞았다. 4.3 기준에서 4.12다 라고 해서 그 성적만으로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해서 우수성을 나타내기는 되게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성취도 평가의 모호성을 우리가 뚜렷하게 학업적 우수성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타 서류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반드시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제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첫 번째는 성적증명서.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요구하겠죠.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게 있어요.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가 있어요.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활동 증빙 목록표,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데 활동 증빙에 포함이 되어지는 서류가 첫 번째는 수상 경력과 관련된 거예요. 수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와 관련이 되어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아리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죠. 이것이 결국은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역량의 우수성. 그리고 이 역량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증빙 서류로 제출이 돼야 돼요. 증빙 서류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재 국내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뭘 꼭 기억하셔야 되면 내가 해외로 유학을 갈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이거예요. 고등학교의 성적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A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성적만으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의 성적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고등학교의 성적일 뿐이지 다른 학교와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 또는 활동 증빙 목록표라고 하는 서류에 작성이 되어지는 수상, 봉사, 동아리가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 이게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유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좀 더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에 될 거예요. 학생의 인원수도 좀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교가 어떻게 이러한 서류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되어질 수 있는 학교가 있겠죠. 한국의 대학을 많이 보내주거나 아니면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셔널 랭킹이 돼서 미국의 어떤 좀 주요 아이비 학교에 대학을 많이 보내는 이런 학교들이면 조금 더 입시에 서류 준비라든가 아니면 교내 활동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학교가 유리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기간 기록표나 학력조회 동의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시 기재 금지 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온라인 업로드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과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이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고, 표준학력 지표는 해당 고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내용들만 지출한다 이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내가 GPA 성적이 A등급이다 라고 하면 이 GPA 성적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생들과의 변별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학력 지표가 필요해요. 표준학력 지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면 IB나 또는 AP나 SAT나 ACT나 또는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이런 성적들을 우리가 공인학력 지표 또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해외에서 유학한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표준학력 지표의 제출이 가능한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하는 전형이 사실상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국제형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학에서는 모두 다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류인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GPA 성적과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 다시 말하면 활동 증빙 목록표만으로 서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할 때 결국 뚜렷한 학력 지표의 우수성을 나타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제출 서류를 보게 되어지면 국내 외국고 조사표, 그 다음에 외국고 조사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받게 되어지냐면 외국고 조사표를 보게 되어지면 그 고등학교의 GPA 환산표가 나오겠죠. 성적 체계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의 학업 능력이라든가 학생들이 전반적인 SAT 점수의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또는 IB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해서 그 고등학교의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학생 수라든가 이런 학업적 배경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외국고 조사표를 본다는 얘기는 학교 자체가 조금 더 우수한 학교일수록 그런 학업적 배경들이 대학 입시에도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하지만 외국에 너무나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서 외국 고등학교의 사정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외국고 성적 및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외국고 스쿨 프로파일, 해외고등학교의,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활동 증빙 목록표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라는 이름과 동일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서류가 수상이나 봉사나 동아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반드시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활동 증빙 목록표는 A4 8매로 해서 외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관련 성취,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외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관련 성취, 학업 성취,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기재 가능하고 RN이나 소논문이나 특화 관련 서류들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의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어떤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9월 수시 전형에. 9월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이렇게 네 가지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를 쓸 수 있어요. 대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 원서를 쓴다? 그럼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해외고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죠? 해외고 학생이 지원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수능체제를 요구하는지 요구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100% 전형인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게 되어지면 교과 성적 100%인데 A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A등급이 뭐라고 했어요? 3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 A등급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인석을 한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으로 만약에 인석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2등급 이내거든요. 이렇게 2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범위가 인서울대학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A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형이 교과 전형에서는 서울권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죠. 대부분 다 면접을 보고,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면접을 보는 게 유리해요. 면접을 보는 게. 왜? 제출하는 서류가 학업적 우수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고, 물론 이제 2023학년도에 자소서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소서가 없다 하더라도 해외고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대학을 쉽게 가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서류 하나 딱 내고 대학을 딱 가면 좋지만, 사실은 대학 입시라는 거 자체가 조건이 까다로워야만 결국 입시가 투명하고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제출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GPA 성적 하나만 제출한다. 그러면 GPA 성적만으로 어떻게 이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과 활동의 우수성,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단계 전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대체서식이 제출이 되어지면 좋은데,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전체 다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대체서식은 유효합니다. 이 학생부 대체서식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라고요? 수상, 동아리, 봉사. 또 그 외에 학교 활동 중에서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학생부 대체서식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그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서류를.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했어. 막 이것저것 막 되게 많이 활동했는데 증빙할 만한 서류가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활동들이 있죠. 예체능계 활동들은 사실 학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내가 뭐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 바이올린을 했다, 발레를 했다, 축구를 했다, 이런 경우들은 나름대로 우수하지만 그 자체가 학업적 우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그 외에도 본인의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또는 고등학교를 조금 벗어난 범위 내에서 증빙 가능한 서류들이 있다면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정성평가 전형이고, GPA 성적, 그 다음에 학력지표,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공적합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도 사실은 지원 자격에서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다 지원이 가능하세요. 근데 논술 전형의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 두 번째, 수능체제를 요구하지 않는 전형들도 있지만 수능체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보통 대부분 30대 1에서 한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의 논술 전형을 준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원서를 쓰시면 어디 쓴다?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이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기자 전형에서도 특히 본 것처럼 어학 특기자 전형 있죠. 예전보다 어학 특기자 전형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썼죠. 토익이나 토플 성적,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면접을 통해서 어학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갔었던 게 어학특기자 전형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2023학년도에 어학특기자 전형이 남아있는 학교가 몇 개 대학이 되지 않아요. 국민대학교가 어학특기자 전형이 이름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경대도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지만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특기자 전형이다, 어학 특기자 전형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화여대와 국민대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여기에 맞춰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실적 전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각 전형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3학년도 9월에 원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거나 현재 10학년이나 11학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은 수시로 원서를 쓰는 거죠. 수시. 잘 알아두세요.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예요. 과정 중심의 입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10학년, 11학년, 12학년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이걸 묶어서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원서 쓸 때쯤 가서 컨설팅 받고 준비해서 대학 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 부족